어둠이 내려앉은 조선의 궁궐은 거대한 짐승의 뱃속처럼 고요하고도 깊습니다. 그 정막 속에 묻힌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붓을 든 사관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역사 속에 감춰진 이 기이한 기록이 세상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어둠 속에 묻힌 진실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경복궁의 새벽은 언제나 푸르스름한 안개와 함께 찾아왔다. 하지만 그날의 공기는 달랐다. 습기를 머금은 묵직한 바람 사이로 비릿한 쇠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것은 도축장이나 전장에서나 맡을 법한 생경하고도 역겨운 피냄새였다. 승정원 주서 민서는 붓을 쥐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승정원 당직실의 창호지 문 너머로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규칙적이고 절도 있어야 할 궁인들의 발걸음이 아니었다. 무언가에 쫓기듯 혹은 감당할 수 없는 공포를 목격한 듯 허둥재둥거리는 소란이었다. 민서는 본능적으로 사관의 직무를 떠올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왕의 비서기관인 승정원의 관원으로서, 그리고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으로서 궁궐 내의 소란은 곧 기록해야 할 사초의 대상이었다. 그가 문을 열고 나섰을 때 시야에 들어온 것은 강령전, 즉 왕의 침전 쪽으로 뛰어가는 내관들의 뒷모습이었다. 평소라면 감히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림자처럼 움직였을 그들이 횃불을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다. 민서는 옷매무새를 다듬을 새도 없이 그들을 따랐다. 강령전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상궁들이 파랗게 질린 얼굴로 입을 틀어막은 채 서 있었다. 무슨 일이냐? 민서가 낮지만 엄한 목소리로 묻자 나인 하나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시선은 강령전에 닫힌 문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대답을 듣기도 전에 민서의 코끝으로 그 지독한 악취가 훅 기쳐왔다. 그것은 단순히 피냄새가 아니었다. 짐승의 누린내와 오래된 시체 썩는 냄새가 뒤섞인 인간의 영역에서 맡을 수 있는 냄새가 아니었다. 민서가 강령전 월대 위로 발을 내디디려 할 때였다. 대전 내관이 가로막았다. 그의 얼굴은 횟가루를 뿌린 듯 하얗게 질려 있었으나 눈빛만은 필사적이었다. 주서 나으리, 이곳은 지금 출입하실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미령하시어 안정을 취하고 계십니다. 미령하시다면 어의를 부르는 것이 순서거늘 어찌하여 무관들이 창을 들고 침전을 에워싸고 있는가? 비켜라. 사관은 왕의 그림자다. 왕이 계신 곳에 내가 가지 못할 이유는 없다. 민서가 강령전 문틈으로 시선을 던졌다. 내관의 어깨 너머로 보인 침전의 마루, 그 매끄러운 우물마루 위에는 검은 액체가 흥건하게 고여 있었다. 붉은 피가 아니었다. 먹물처럼 검고 끈적한 액체였다. 그리고 그 검은 웅덩이 위로 사람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칠고 뻣뻣한 털뭉치들이 흩뿌려져 있었다. 호랑이의 털이라기엔 너무 길었고 곰의 털이라기엔 지나치게 윤기가 없었다. 그것은 마치 불에 타담한 짐승의 잔해처럼 기이했다. 순간 침전 안쪽에서 짐승의 그르렁거리는 소리와 흡사한, 그러나 묘하게 사람의 신음이 섞인 듯한 기괴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아! 비명이라기보다는 절규에 가까웠다. 민서는 그 소리에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대전 내관은 황급히 민서를 밀쳐내며 소리쳤다. 물러가십시오. 어명입니다. 오늘 밤 강령전 근처에 얼씬거리는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차명에 처한다 하셨습니다. 민서는 내관의 힘에 밀려 몇 걸음 뒤로 물러났지만 그의 눈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담고 말았다. 검은 피, 정체불명의 털, 그리고 왕의 침전에서 들려온 짐승 같은 울부짖음.
이것은 단순한 병환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궁궐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을 가장하고 있었다. 강령전의 마루는 닳도록 닦여 윤이 났고 간밤의 악취는 짙은 향냄새로 덮여 있었다. 하지만 민서의 붓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간밤에 목격한 것을 사초에 적어야 했다. 사관의 붓은 칼보다 무겁고 목숨보다 귀한 것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먹을 갈았다. 금상 12년 5월 14일 밤, 강령전에서 괴이한 소리가 들리고 검은 피가 마루를 적셨다. 내관들은 이를 숨기려 했으나 그때였다. 승정원 도승지가 민서의 책상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도승지는 민서가 쓰고 있던 종이를 내려다보더니 말없이 손을 뻗어 붓을 빼앗았다. 이것은 기록될 수 없다. 도승지 대감, 사관은 본 것을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간밤의 일은 분명 잊어라. 네가 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전하께서는 악몽을 꾸시어 잠시 헛것을 보셨을 뿐이고 마루의 얼룩은 나인이 쏟은 탕약일 뿐이다. 도승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슬퍼런 위협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것은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도승지는 이미 민서가 쓴 사초를 구겨 화로 속에 던져넣고 있었다. 종이가 불길에 휩싸여 재로 변하는 모습을 보며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이후 사흘 동안 왕은 공식적인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경연도 조참도 모두 취소되었다. 이유는 단순한 감기였다. 하지만 궁궐 담장 안쪽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무수리들 사이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 밤마다 강령전 지붕 위로 검은 그림자가 기어다니는 것을 보았다거나 쥐나 고양이의 사체가 걸레 곳곳에서 발견된다는 소문이었다. 민서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며칠 뒤 야간 당직을 틈타 승정원 서구로 향했다. 승정원 일기는 왕의 모든 언행과 정사를 기록한 조선에서 가장 방대한 기록물이었다. 만약 자신이 본 것을 도승지가 지우려 했다면 공식적인 기록인 승정원 일기에는 어떻게 남겨져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서구는 습하고 어두웠다. 촛불 하나의 의지에 서가 사이를 지나던 민서는 며칠 전의 날짜가 적힌 책자를 찾아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질감이 차가웠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5월 14일, 15일, 16일의 기록을 펼쳤다. 이럴 수가. 민서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기록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록은 존재했으나 읽을 수가 없었다.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의 기록 위에는 시커먼 먹칠이 되어 있었다. 글자를 단순히 지운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분노에 차서 붓을 휘갈긴 듯 종이가 찢어질 정도로 거칠게 먹이 덧칠해져 있었다. 먹물은 마치 그날 밤 강령전 마루에 고여있던 검은 핏자국처럼 번들거렸다. 승정원 일기에 먹칠을 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설령 잘못된 기록을 수정한다 해도 세초를 통해 물로 씻어내거나 붉은 점을 찍어 수정했음을 알리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기록 자체를 말살해버리는 행위는 그 아래 감춰진 진실이 왕실의 존립을 뒤흔들 만큼 치명적이라는 방증이었다. 민서는 먹칠된 종이를 불빛에 비추어 보았다. 먹의 농담 사이로 희미하게 비치는 글자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다. 아주 희미하게 지식여진 글자들 사이로 몇 개의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끝, 편이, 끝, 인이 아니며, 끝, 짐승, 끝, 구마. 등골이 오싹해졌다. 편이, 짐승, 그리고 구마.
이 단어들이 조합된 문장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공포를 가리키고 있었다. 왕의 몸에 무언가가 일어났다. 혹은 왕의 침전에 인간이 아닌 무언가가 침입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사흘간 궁궐을 지배했다. 민서는 책을 덮으려다 멈칫했다. 먹칠된 페이지 사이에 무언가가 끼어 있었다. 아주 가느다란 시로라기 같은 것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털이었다. 며칠 전 밤 강령전 마루에서 보았단 그 거칠고 검은 털. 어떻게 이것이 승정원 일기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인가? 이 일기를 작성한 사관, 혹은 이 일기에 먹칠을 한 자가 그 짐승과 접촉했다는 뜻인가? 아니면 그 짐승이 직접 이 서구에 들어와 자신의 기록을 지워버리기라도 했단 말인가? 민서의 손이 덜덜 떨렸다. 이 검은 털에서는 여전히 희미하게 썩은 피 냄새가 났다. 그는 직감했다. 이 털의 주인은 아직 궁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존재는 단순히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기록을, 아니 왕의 존재 자체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누구냐? 서구 밖에서 술라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서는 황급히 촛불을 끄고 몸을 숨겼다. 어둠 속에서 그는 검은 털을 자신의 품 깊숙이 찔러 넣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건드려서는 안 될 금기였다. 하지만 사관의 본능이 그에게 속삭였다.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된다고. 이 검은 털의 정체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조선의 왕실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검은 피로 물들 것이라고. 민서는 어둠 속에서 눈을 번뜩였다. 먹칠된 사흘, 그 사라진 시간 속에 숨겨진 괴물을 찾아내야 했다. 그것이 설령 왕 자신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의 붓은 단순히 먹을 찍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진실을 찌르는 칼이 되어야 했다. 그는 서구의 어둠 속에서 조용히 맹세했다. 이 검은 핏자국의 끝을 반드시 보겠노라고. 승정원 일기에 사라진 사흘과 검은 핏자국. 밤은 깊었고 창호지문 너머로 들려오는 빗소리는 끈질기게 이어졌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수물 소리가 규칙적인 박자를 만들어내며 승정원의 고요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권례의 가장 깊숙한 곳, 왕의 숨소리마저 기록된다는 이곳, 승정원 주서실의 공기는 묵은 종이 냄새와 타들어가는 촛농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가주서 윤서는 뻐근해진 목을 이리저리 돌리며 붓을 내려놓았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먹물로 검게 물들어 있었고 등잔불 아래서 혹사당한 눈은 따갑게 달아올랐다. 그는 지금 10년 전 선왕 제위 시절의 승정원 일기를 재정리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곰팡이가 슬지 않도록 포쇄 작업을 거친 책들을 연대순으로 다시 묶고 혹여나 유실된 내용은 없는지 점검하는 지루하고도 엄격한 작업이었다. 윤서의 앞에는 누렇게 바랜 한지 묶음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그가 집어든 것은 을은년 5월의 기록이었다. 페이지를 넘기는 윤서의 손길은 조심스러웠다. 사각거리는 종이 넘김 소리만이 방안을 채웠다. 5월 초하루 맑음, 5월 이틀 흐림, 왕께서 경연에 참석하시어 대학을 논하심.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국정의 기록들이 이어졌다. 붓글씨는 정갈했고 그날의 날씨와 왕의 동선, 신료들의 보고가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다. 윤서의 시선이 5월 11일의 기록을 지나 15일로 넘어가던 찰나였다.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무언가 부자연스러웠다. 책장의 두께가 미세하게 얇아진 느낌, 그리고 책을 엮은 끈의 매듭이 다른 책들과 달리 묘하게 느슨한 감각이 손끝에 전해졌다. 윤서는 등잔불을 조금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불빛이 흔들리며 누런 종이 위에 춤을 추었다. 11일, 그리고 15일, 윤서는 혼잣말을 삼키며 미간을 찌푸렸다.
승정원 일기는 단 하루, 아니 단 한 시즌의 공백도 허용하지 않는 기록물이었다. 왕이 알아누워 조회를 거르더라도 상께서 미령하시어 약방 제조가 입시하다라는 기록이 남아야 했다. 그런데 5월 12일, 13일, 14일, 사흘이 통째로 증발해 있었다. 단순히 기록이 누락된 것이 아니었다. 책장을 자세히 살펴보니 종이가 뜯겨나간 흔적을 교묘하게 감추기 위해 앞장과 뒷장을 풀로 살짝 붙여놓은 것이 보였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역사의 사흘을 도려낸 것이다. 10년 전 5월, 윤서는 기억을 더듬었다. 그는 당시 성균관 유생이었고 궐 밖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었다. 도성 내의 모든 우물물이 핏빛으로 변했다거나 밤마다 대전 쪽에서 기이한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식의 유언비어였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그해 5월은 평온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지금까지는.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붙어있는 페이지 사이를 조심스럽게 벌려보았다. 오래된 풀은 습기를 머금어 눅눅해져 있었기에 손톱으로 살살 긁어내자 틈이 벌어졌다. 그 사이에는 찢겨나가다만 종이의 잔에 아주 얇은 조각 하나가 끼어 있었다. 누군가 급하게 페이지를 뜯어내느라 미처 제거하지 못한 흔적이었다. 그 조각을 핀셋으로 집어 올리려던 순간 윤서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종이 조각의 끝부분, 찢어진 단면을 따라 검붉은 얼룩이 스며들어 있었다. 처음에는 먹물이 튄 자국이라 생각했다. 주서들이 급하게 기록을 하다 보면 먹이 튀는 일은 다반사니까. 하지만 먹의 검은색과는 달랐다. 세월이 흘러 산화된 그것은 짙은 갈색에 가까운 검은색을 띠고 있었고 등잔불에 비추어 보았을 때 먹 특유의 은은한 광택 대신 둔탁하고 거친 질감이 느껴졌다. 윤서는 저도 모르게 코를 가까이 댔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습기 찬 종이 냄새 사이로 비릿한 쇠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오는 듯했다. 피였다. 이것은 분명한 핏자국이었다. 역사를 기록하는 신성한 사초에 피가 묻어있다. 그리고 그 피가 묻은 사흘치의 기록은 누군가에 의해 완벽하게 제거되었다. 윤서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단순히 기록의 누락을 찾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지금 절대 열어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를 건드린 것이었다. 그때였다. 아직도 퇴청하지 않았는가?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윤서는 화들짝 놀라며 책을 덮었다. 부통이 쓰러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문가에는 승정원 도승지 최대감이 서 있었다. 빗물에 젖은 도포자락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평소 온화하던 최대감의 얼굴은 역광을 받아 어두웠고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도승지 영감. 예, 보세 작업이 조금 늦어져서. 윤서는 애써 목소리의 떨림을 감추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덮인 책 위로 떨리는 손을 완전히 감추지는 못했다. 최대감의 시선이 윤서의 얼굴에서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 그가 황급히 덮은 승정원 일기에 머물렀다. 찰나의 침묵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우르릉거리며 멀리서부터 다가왔다. 을해년 기록인가? 최대감이 낮게 읊조렸다. 질문이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운 말투였다. 예,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 다시 엮고 있었습니다. 너무 깊이 들여다보지 말게. 옛 기록에는 묵은 먼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이마시면 병이 되는 도끼도 숨어있는 법이니. 최대감의 말에는 뼈가 있었다. 그는 윤서에게 다가오지 않고 그저 문가에 서서 잠시 그를 응시하다가 몸을 돌렸다. 밤이 깊었네. 빗줄기가 거세지니 조심해서 돌아가게.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사라질 때까지 윤서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도승지는 알고 있다. 저 책에 무엇이 없는지, 아니 무엇이 있었는지 알고 있는 눈치였다. 윤서는 주저앉듯 다시 자리에 앉았다. 공포가 엄습했지만 동시에 걷잡을 수 없는 호기심이 학자로서의 본능을 자극했다. 들이마시면 병이 되는 도끼. 윤서는 다시 책을 펼쳤다. 최대감의 경고는 오히려 확신을 주었다. 이 사라진 사흘에 조선을 뒤흔들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확신을. 그는 찢겨나간 페이지에 잔해 그 검붉은 핏자국이 묻은 틈새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찢어진 종이 틈바구니, 제본을 위에 뚫어놓은 구멍 안쪽에 무언가 꼬깃꼬깃하게 박혀 있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원래 책의 일부가 아니었다. 아주 얇은 돌돌 말린 쪽지였다. 누군가 페이지를 뜯어내기 전 혹은 뜯어낸 직후에 급박하게 그 틈새로 밀어넣은 듯했다. 윤서는 바늘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그 종이 뭉치를 꺼냈다. 손바닥보다 작은 찢어진 사초의 귀퉁이였다. 꼬깃꼬깃해진 종이를 펴자 급하게 휘갈겨 쓴 초서체 글씨가 드러났다. 필체는 엉망이었고 곳곳에 먹물이 번져 있었다. 글을 쓴 자의 손이 얼마나 격렬하게 떨렸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윤서는 침을 꿀꺽 삼키며 흐릿한 글자들을 해독해 나갔다. 거기서 글이 끊겼다. 종이가 찢겨 있었기 때문이다. 세자는 윤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을해년 5월. 공식적으로 세자는 지병으로 요양 중이었고 2달 뒤에 쾌차하여 동궁으로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 쪽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자객이 아닌 내부의 칼, 피로 물든 용포, 그리고 세자. 그날 밤, 궐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이 쪽지를 숨긴 자는 누구인가? 핏자국은 그 기록을 남기려던 사관의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희생자의 것일까? 과광. 가까운 곳에서 천둥이 치며 창호지문이 덜컹거렸다. 바람의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리다 기어이 꺼져버렸다. 순식간에 어둠이 찾아왔다. 윤서는 어둠 속에서 그 작은 쪽지를 생명줄처럼 꽉 쥐었다. 빗소리 사이로 아까는 들리지 않던 미세한 인기척이 문 밖에서 느껴졌다. 도승지가 돌아간 것이 아니었다.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승정원 일기에 사라진 사흘. 그 공백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피로 쓰인 진실로 가득 차 있었다. 윤서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심장 소리가 빗소리보다 더 크게 울리는 것을 느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그는 10년 동안 묻혀있던 거대한 음모의 꼬리를 밟아버린 것이다. 윤서는 보이지 않는 문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문 밖의 그림자가 창호지에 어른거렸다. 그림자는 하나가 아니었다. 검은 형체들이 소리 없이 문을 에워싸고 있었다. 윤서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오늘 밤 이 승정원을 살아서 나가는 것이 자신의 첫 번째이자 가장 어려운 임무가 될 것임을. 그는 젖은 손바닥에 쥔 쪽지를 품속 깊이 감추며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다. 역사의 무게가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동시에 그를 덮쳐왔다. 사라진 사흘의 비밀이 깨어나고 있었다. 밤의 궁궐은 거대한 짐승의 뱃속처럼 고요하고도 축축했다.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에는 비릿한 흙내와 묵은 종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승정원 주서 민우는 떨리는 손끝으로 촛불 심지를 도두었다.
타닥거리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위태롭게 솟구치자 방 안 가득 쌓인 서책들의 그림자가 일제히 춤을 추듯 일렁였다. 권례의 모든 불이 꺼진 시각, 오직 승정원의 이 구석진 방만이 희미한 빛을 머금고 있었다. 민우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그는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처럼 퀭한 눈으로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기록물을 노려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었다. 왕의 일거수일투족은 물론 신하들과 나누는 사소한 농담부터 나라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결정까지 궐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빠짐없이 기록한 승정원 일기였다. 사관에게 있어 이 기록은 목숨보다 무거웠고 진실보다 날카로운 칼날이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 민우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역사의 엄중함이 아닌 기이하고도 섬뜩한 공백이었다. 민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겼다. 병신년 2월, 묵직한 한지 넘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25일, 26일, 27일. 기록은 평온했다. 왕의 기침 시각과 수라상의 메뉴, 경연에서의 논쟁들이 깨알 같은 해서체오 빼곡히 적혀 있었다. 붓 끝에 힘은 일정했고 먹의 농담 또한 흐트러짐이 없었다. 어느 사관에 썼는지 몰라도 그 필치에는 역사를 기록한다는 자부심과 깐깐함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민우의 손이 27일의 기록 끝자락에서 멈칫했다. 다음 장을 넘기려는 순간 손끝에 전해지는 감촉이 달랐다. 종이의 거친 질감이 뚝 끊겨 있었다. 그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페이지를 넘겼다. 없었다. 2월 28일, 29일, 그리고 3월 1일. 사흘치의 기록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단순히 내용이 누락된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주 난폭하게 종이를 뜯어낸 흔적이 역력했다. 찢겨나간 종이의 단면은 톱니처럼 거칠었고 제본을 위해 묶어둔 끈조차 헐거워져 있었다. 승정원 일기는 왕조차 함부로 열람할 수 없는 금기의 영역이다. 이곳에 기록된 문장은 곧 법이고 역사였다. 그런 일기가 훼손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대역죄에 해당하는 변고였다. 도대체 누가 어찌 이런 짓을... 민우의 목소리가 촛불 그림자 속으로 흩어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주위를 살폈다. 닫힌 문 너머로 술라군들의 발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는 다시 시선을 책으로 돌렸다. 찢겨나간 흔적을 더듬던 그의 시선이 종이의 안쪽, 재본된 매듭 부근에 머물렀다. 그곳에 무언가 묻어 있었다. 얼핏 보면 먹물 튀긴 자국 같았지만 그 색은 먹의 검은색과는 미묘하게 달랐다. 그것은 검붉었다. 아니, 시간이 오래 지나 말라 비틀어진 탓에 검게 변해버린 끈적하고 탁한 핏빛이었다. 민우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촛대를 들어 훼손된 부분에 더 가까이 갖다 대었다. 불빛 아래 드러난 자국은 단순한 얼룩이 아니었다. 그것은 찢겨나간 종이의 끄트머리를 잡고 버티던 누군가의 손가락 자국, 혹은 붓을 쥐고 있던 손에서 흘러내린 액체가 스며든 흔적처럼 보였다. 그 얼룩은 찢어진 단면을 따라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는데 마치 종이가 그 액체를 빨아들인 것 같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검지손가락을 뻗어 그 검은 자국을 문질러 보았다. 까칠한 종이의 질감 위로 이물감이 느껴졌다.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다. 오래된 종이 냄새와 묵향 사이로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비린내가 훅 끼쳐왔다. 그것은 쇠가 녹슬 때 나는 냄새와 비슷했고 동시에 도살장 바닥에 고인 피가 부패할 때 풍기는 악취와도 닮아 있었다. 순간 민우의 머릿속에 잊고 있었던 기억 하나가 섬광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반년 전 갑작스럽게 실종되었던 선임 주서 윤대감의 이야기였다. 윤대감은 평소 꼿꼿하고 타협을 모르는 성품으로 유명했다. 그는 실종되기 직전 며칠 동안이나 승정원 서고에 틀어박혀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동료들이 무엇을 그리 찾느냐 물어도 그는 그저 역사가 잘못 끼어졌다는 알 수 없는 말만 되뇌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권례에서는 그가 급병을 얻어 낙형했다거나 혹은 말 못할 사정으로 야반도주했다는 소문이 무성했으나 진실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민우는 다시금 그 검은 얼룩을 내려다보았다. 만약 윤대감이 찾던 것이 바로 이 사라진 사흘이었다면, 그리고 그가 이 사실을 알아챘기 때문에 사라진 것이라면, 이 검은 자국은 윤대감이 남긴 마지막 흔적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민우의 심장을 조여왔다. 그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고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진 듯했다. 어둠 속에 잠긴 수만 권의 책들이 일제히 그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민우는 일기를 덮으려다 멈칫했다. 찢겨나간 3월 1일의 다음 장, 즉 3월 2일의 기록이 시작되는 첫머리에 기이한 점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3월 2일의 기록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정갈한 글씨체로 시작되고 있었다. 왕께서 편전해 드시어. 하지만 그 첫 글자인 왕자의 획 하나가 묘하게 번져 있었다. 마치 붓에 먹물을 너무 많이 묻혀 종이가 견디지 못한 것처럼. 민우는 그 글자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먹이 번진 모양새가 부자연스러웠다. 그것은 단순히 붓이 머무른 자국이 아니라 무언가 덮어 씌운 흔적이었다. 그는 옆에 놓인 작은 칼을 집어들었다. 종이를 상하게 하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하며 왕자의 획 부분을 살살 긁어내 보았다. 마른 먹가루가 떨어져 나가자 그 밑에 숨겨져 있던 본래의 글자가 희미하게 드러났다. 먹의 검은색보다 더 짙고 어두운 그 검은 핏자국으로 쓰인 글씨였다. 살. 민우는 헛바람을 들이켰다. 칼을 쥔 손이 심하게 떨려 책상 위로 칼을 떨어뜨릴 뻔했다. 누군가 3월 2일의 첫 글자를 살로 적어 놓았고 그 위에 다시 덧칠을 하여 왕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죽일 살. 그리고 그 글자는 먹이 아닌 피로 쓰였다. 그렇다면 사라진 사흘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왕을 죽이려 했던 것인가? 아니면 왕이 누군가를 죽인 것인가? 아니면 그 사흘 동안 왕의 자리에 앉아있던 존재가 누구여? 그때였다. 서고 문 밖에서 낮고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우는 숨을 멈췄다. 심장 소리가 고막을 때릴 듯 크게 울렸다. 밖은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그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선명하게 귀에 꽂혔다. 술라군인가? 아니면 내관인가? 하지만 이 시각에 승정원 깊숙한 곳까지 올 사람은 없었다. 게다가 목소리에는 물기 젖은 살기가 어려 있었다. 안에 누가 있는 게냐? 문살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림자는 천천히 커지더니 문고리 쪽으로 다가갔다. 민우는 재빨리 펼쳐져 있던 승정원 일기를 덮고 다른 책들 사이에 끼워 넣었다. 그리고 촛불을 끄기 위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손이 닿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렸다. 비바람과 함께 들이닥친 것은 차가운 밤 공기만이 아니었다. 문 앞에는 붉은색 관복을 입은 사내가 서 있었다. 갓끈은 비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고 얼굴은 삿갓의 그늘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민우는 그가 누구인지 직감할 수 있었다. 그가 뿜어내는 기운, 그리고 허리춤에 차고 있는 문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묵직한 검. 주선아리가 아니십니까? 사내가 고개를 들었다. 번개가 번쩍이는 찰나 창백한 얼굴 위로 긴 흉터가 드러났다. 의금부도사 장태진이었다. 왕의 그림자이자 관례의 더러운 일을 도맡아 처리한다고 소문난 자. 그가 왜 이 시각에 이곳에 있단 말인가? 이 야심한 시각에 불도 켜지 않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장태진의 시선이 민우의 등 뒤
책들이 쌓여 있는 서가 쪽을 훑었다. 민우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뒷짐을 졌다. 손바닥에 묻은 검은 가루가 화끈거렸다. 기록을 정리하다 잠시 졸았습니다. 헌데 의금부 도사께서 어인일로 승정원까지 오셨소. 민우의 목소리는 다행히 떨리지 않았다. 장태진은 입꼬리를 비릿하게 말아올리며 방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섰다. 바닥이 젖은 신발에 눌려 찌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졸았다라. 헌데 방 안에서 나는 이 냄새는 무엇입니까? 장태진이 코를 킁킁거렸다. 오래된 종이 냄새뿐이지 않소. 아니요, 아주 오래되고 묵은 피 냄새가 납니다. 장태진의 눈빛이 뱀처럼 번득였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민우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이 허리춤에 검자루로 향했다. 혹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것은 아니시겠지요, 주선아리. 민우는 뒷뒤로 숨긴 손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저자는 알고 있다. 사라진 사흘에 대해, 그리고 그 검은 핏자국에 대해. 아니, 어쩌면 저자가 바로 그 핏자국의 주인일지도 모른다. 승정원의 기록은 왕조의 역사요, 사관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은 없소. 민우가 단호하게 받아쳤다. 장태진의 발걸음이 멈췄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밖에서 천둥 소리가 우르릉거리며 궁궐의 기와를 흔들었다. 장태진은 낮은 웃음소리를 흘렸다. 역사라, 때로는 잊혀지는 것이 역사를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 말과 함께 장태진이 전광석화처럼 팔을 뻗었다. 그의 목표는 민우의 목이 아니라 민우의 뒤쪽 책상 위에 놓여있던 붓이었다. 그가 붓을 낚아채듯 집어들고는 붓털을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먹이 아직 굳지 않았군요. 무엇을 쓰고 계셨습니까? 민우는 침묵했다. 사실 그는 아무것도 쓰고 있지 않았다. 붓은 아까부터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먹이 굳지 않았다니. 민우의 시선이 장태진의 손에 들린 붓으로 향했다. 붓 끝에서 검붉은 액체가 한 방울 톡 하고 책상 위로 떨어졌다. 그것은 먹물이 아니었다. 방금 전 민우가 일기책에서 보았던 그 검은 피였다. 누군가 민우가 들어오기 직전까지, 아니면 민우가 책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어둠 속에 숨어 이 붓으로 무언가를 쓰고 있었던 것이다. 민우의 시선이 황급히 방 안의 구석진 곳 병풍 뒤를 향했다. 촛불이 닿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 그곳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서구 안에는 민우와 장태진 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장태진도 그것을 눈치챘는지 시선이 병풍 쪽으로 돌아갔다. 그 짧은 틈을 타 민우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이대로 장태진에게 제압당할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저 어둠 속의 존재를 확인할 것인가. 하지만 그가 움직이기도 전에 병풍 뒤에서 가늘고 기괴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사흘을 지운다고 그날의 곡소리까지 지워지겠느냐. 사람의 목소리라기엔 너무나 건조하고 갈라진 소리였다. 장태진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다. 그가 검을 뽑아들며 소리쳤다. 누구냐? 번개가 다시 한번 번쩍였다. 병풍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그 뒤에 웅크리고 있던 형체가 드러났다. 낡고 해진 관복을 입은 사내가 붓 하나를 꽉 쥐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그의 온몸은 먹물, 아니 검은 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고 눈은 흰자위만 보일 정도로 뒤집혀 있었다. 민우는 숨을 헐떡였다. 그 얼굴은 낯설지 않았다. 반년 전 실종되었다던 윤대감, 그가 짐승 같은 몰골로 그곳에 있었다. 윤대감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피 묻은 붓을 들어 바닥에 무언가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병신년 2월 28일 왕은 죽었다. 민우의 눈이 커졌다. 장태진이 욕설을 내뱉으며 윤대감에게 달려들었다. 칼날이 허공을 갈랐다. 민우는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장태진의 팔을 붙잡았다. 멈추시오. 사관을 배려하는가? 비키시오. 저건 더 이상 사람이 아니오. 장태진이 민우를 거칠게 밀쳐냈다. 민우는 서가에 부딪히며 바닥으로 너뒹굴었다. 책들이 우주수 쏟아져 내렸다. 그
그 혼란 속에서 윤대감은 기괴한 웃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계속해서 글을 써내려갔다. 왕은 죽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났다. 검은 피를 마시고. 서늘한 공포가 민우의 전신을 휘감았다. 왕이 죽었다니? 지금 보위에 앉아있는 분은 누구란 말인가? 그리고 검은 피란 무엇인가? 쏟아진 책들 사이로 훼손된 승정원 일기가 툭 하고 떨어졌다. 펼쳐진 페이지 위로 윤대감의 피 묻은 붓이 튀긴 검은 점들이 후두둑 떨어졌다. 마치 사라진 글자들을 다시 채워 넣으려는 듯이. 장태진의 칼이 윤대감의 목을 겨누는 순간 서고의 문들이 사방에서 동시에 열렸다. 빗바람이 폭풍처럼 몰아치며 촛불을 단번에 꺼뜨렸다.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수많은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젖은 땅을 밟는 질척거리고 무거운 발소리들. 민우는 쏟아진 책들 속에서 찢겨진 승정원 일기를 품에 안았다. 직감이 말하고 있었다. 이 책을 지키지 못하면 조선의 역사는 영원히 어둠 속에 잠길 것이라고. 그는 어둠 속에서 윤대감이 마지막으로 쥐어짜듯 내뱉은 말을 들었다. 도망가게, 자네가 마지막 목격자야. 그리고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윤대감의 목소리가 끊겼다. 비릿한 피냄새가 더욱 짙어졌다. 민우는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다. 그의 손에는 찍혀진 역사와 검은 핏자국이 남긴 진실의 단서가 들려 있었다. 밤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살아남기 위한 사흘간의 기록은 지금부터 쓰여질 것이었다. 한양의 밤은 깊고 무거웠다. 창덕궁의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소쩍새 소리마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지만 승정원 주서 민우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덥고 습한 여름 공기 탓만은 아니었다. 그의 눈앞에 놓인 낡은 책 한 권,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책이 품고 있는 기이한 공백 때문이었다. 승정원 일기. 왕의 숨결 하나, 헛기침 한 번까지 기록한다는 조선 최고의 기록물. 민우는 지난달부터 오래된 일기들을 점검하고 보수하는 작업을 맡고 있었다. 곰팡이를 털어내고 헐거워진 제본을 다시 묶는 지루한 작업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숙종대의 기록을 살피던 그의 손길이 멈칫했다. 손끝에 닿은 종이의 질감이 미묘하게 달랐기 때문이었다. 초는 심지가 타들어가며 파직거리는 소리를 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겼다. 병진년 5월의 기록이었다. 10일의 기록은 평소와 다름없이 왕의 기상시간과 조강의 내용으로 빼곡했다. 그러나 다음 장을 넘기는 순간 민우의 호흡이 턱 막혔다. 11일이 없었다. 12일도 13일도 존재하지 않았다. 다음 장은 곧바로 14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럴 수가. 민우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왔다. 승정원 일기에서 사흘이 통째로 사라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설령 왕이 병환으로 업무를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상이 편치 않아 약방 제조가 입시하였다는 식의 기록이라도 남아있어야 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마치 누군가 예리한 칼로 도려낸 듯 혹은 애초에 그 사흘이라는 시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완벽하게 끊겨 있었다. 단순한 실수일까? 재본 과정에서 종이가 누락된 것일까? 민우는 애써 침착하려 노력하며 책의 등 부분을 살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름 끼치는 흔적을 발견했다. 책장이 뜯겨나간 자국이 있었다. 아주 정교하게. 전문가의 솜씨로 뜯어낸 흔적이었다. 풀칠을 다시 하고 그 위에 덧댄 종이의 색이 미세하게 달랐다. 세월의 때가 묻은 척 위장했지만 날카로운 눈썰미를 가진 민우를 속일 수는 없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없앴다. 그것도 왕의 최측근들이 머무는 이곳 승정원 한복판에서. 더욱 기이한 것은 그 다음이었다. 14일의 기록이 시작되는 페이지의 귀퉁이, 종이가 서로 맞물리는 제본선 안쪽 깊숙한 곳에 검붉은 얼룩이 스며들어 있었다. 처음에는 먹물이 튄 자국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먹물은 종이에 스며들 때 특유의 번짐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옅은 회색빛을 띠게 마련이다. 이것은 달랐다. 검지만 붉은 기운이 감돌았고
촛불에 비춰보자 묘하게 끈적였던 질감이 굳어버린 듯한 딱딱함이 느껴졌다. 그것은 피였다. 아주 오래되어 검게 변해버린 핏자국이었다. 민우는 황급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승정원 내부에는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지만 어둠 속 어디선가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은 착각이 들었다. 창호지문에 어리는 그림자가 마치 거대한 짐승의 아가리처럼 느껴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사라진 사흘과 검은 핏자국은 단순한 기록의 누락이 아니라 거대한 영모 혹은 왕실을 뒤흔들 끔찍한 비극의 증거라는 것을. 그는 다시 핏자국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핏방울은 단순히 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피 묻은 턴가락으로 종이를 급히 움켜쥐었거나 무언가를 쓰려다 저지당한 흔적처럼 보였다. 얼룩의 끝부분이 미세하게 획을 긋고 있었다. 글자. 만약 글자라면 무슨 글자일까? 민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뭉개진 흔적을 해독하려 했었다. 하늘천, 아니면 지아비부, 혹은 화살시. 형태는 불분명했다. 하지만 그 작은 얼룩에서 뿜어져 나오는 원한과 공포는 생생했다. 사과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붓을 놓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핏자국의 주인은 그 사라진 사흘의 진실을 기록하려다 죽임을 당한 것일까? 숙종대 병진년 5월. 민우의 머릿속에서 당시의 역사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으나 남인과 서인의 당쟁이 극에 달하고 장희빈과 인현왕후를 둘러싼 암투가 물밑에서 치열하게 전개되던 시기였다. 하지만 공식적인 역사서 어디에도 그해 5월에 왕궁을 뒤집을 만한 변고가 있었다는 기록은 없었다. 기록되지 않은 역사. 민우는 중얼거렸다. 승정원 일기가 침묵하는 그 사흘 동안 도대체 궁궐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왕은 어디에 있었으며 누가 칼을 휘둘러 역사의 페이지를 찢어 발겼는가? 그때였다. 사각, 사각. 복도 끝에서 미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순찰을 도는 군관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군관의 가죽씨는 묵직한 소리를 내지만 이것은 마치 고양이가 걷는 듯 은밀하고 가벼운 집신 혹은 비단신의 소리였다. 민우는 황급히 책을 덮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다. 이 책을 보고 있다는 것을 들켜서는 안 된다.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이 비밀을 건드리는 자는 저 검은 핏자국의 다음 주인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는 재빨리 책을 다른 서책들 사이에 끼워 넣고 짐짓 붓을 길어 먹을 가는 신용을 했다. 문 그림자가 흔들렸다. 누군가 문 앞에 멈춰섰다. 문을 열지 않고 그저 가만히 방 안의 동태를 살피는 기척이 느껴졌다. 민우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다. 촛불이 바람도 없는 방 안에서 일렁였다. 긴 침묵이 흘렀다. 영겁과도 같은 시간이 지나고 다시 사각 사각 멀어지는 발소리가 들렸다. 민우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등은 이미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닦아냈다. 손끝에 검은 먹물이 묻어났다. 마치 아까 본 그 핏자국처럼 보였다. 그는 다시 서책들 사이에 꽂아둔 승정원 일기를 바라보았다. 저 책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덮어두면 안전할 것이다. 못 본 척, 모른 척 지나가면 그의 평온한 관직 생활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사관으로서의 본능, 그리고 알 수 없는 진실에 대한 갈망이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렸다. 사라진 사흘, 검은 핏자국, 그리고 문 밖의 그림자. 민우는 결심한 듯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는 다시 책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품속에서 작은 종이를 꺼내 핏자국이 있는 부분에 본을 뜨기 시작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가 지우려 했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그것이 비록 목숨을 건 도박이 될지라도. 본을 뜬 종이를 품 깊숙이 갈무리한 민우가 촛불을 껐다. 방 안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하지만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수백 년간 잠들어 있던 검은 비밀이 오늘 밤 민우의 손끝에서 깨어난 것이다. 궁궐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과연 민우는 사라진 사흘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 핏자국이 가리키는 범인은 누구이며 어둠 속에서 그를 지켜보던 자는 누구였을까요? 승정원의 미스터리는 이제 막 거대한 소용돌이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에서 펼쳐질 민우의 숨막히는 추적과 드러나는 충격적인 진실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사라진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